부산 북구가 야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안 알려지고 있어서 이거는 좀 아주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상병은요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너무나 안타깝게 순직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임성근의 잘못을 수사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서 수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됐죠? 네. 근데 이 수사를 방해했잖아. 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거든. 아, 오케이. 네. 그런데 그 공수처 수사를 또 방해한 혐의가 있는 거야. 뭔지 알지? 네. 그래서 그것이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된 일이 있어요. 오. 이게 굉장히 이제 몇 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설명을 조금 힘줘 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최상병 수사방해 혐의로 당시 공수처 검사들을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2명 짚고 갑니다. 네.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인데요. 수사팀을 압박해서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막은 혐의고요. 송창진 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윤석열 관련 압수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를 지시를 한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방해를 수사하는데 그거를 수사 방해한 혐의자들이야. 네. 그래서 기소가 됐어. 네. 여기서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아무리 제가 서치를 해도 안 나오길래 좀 궁금한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다들 아시죠? 알죠. 이종호. 네. 그런데 이종호의 네. 변호를 했던 변호사 출신 2명이나 네. 공수처에 가 있었어 검사로. 네. 네. 그런데 그 가 있었던 그 검사 2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맞고요. 아. 네, 그러니까 김선규는 아니고 송창진 검사가 바로 이종호의 변호인이었고요. 그랬어. 그 이종호의 변호인인 다른 검사는 그 송창진 변호사 밑에서 이종호를 같이 변호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송창진보단 낫죠. 그러니까 송창진은 부장검사로 공수처에 갔고 그 검사는 평검사로 송창진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소된 검사 다시 좀 사진 띄워주시면 그러면은 송창진은 이종호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더 깊이 들어가면 김건희하고도 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김선규는 윤석열 쪽에서 직접 꽂았다라고 김성규는 볼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라인으로 볼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송창진은 김건희 쪽에서 꽂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어. 예. 요 느낌을 안고 가야 돼요. 네. 자, 한동훈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기소가 돼서 이 재판이. 이 검사들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재판에서 그 공수처에서 그 수사를 총괄했던 이대환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 그 사람의 법정 증언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수사팀은 나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욕심이 있어 사건 관련자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했으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이건 명확하다. 김선규. 됐지? 오케이. 김선규. 자, 그러면 김선규 네. 얘네들이 왜 굳이 수사를 막으려고 했을까?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이번에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막으려고 네. 했습니다. 예. 여기 특검 이렇게 물어봐요. 김성규, 송창진이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걸 보거나 들은 적 있나 물어봤더니 이대환 검사가 김건희 여사님을 형수님이라고 했고 대통령을 VIP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님 등 윤석열 정부 유력한 인사들과 친분을 말했다. 한동훈. 네. 그리고 김성규가 한동훈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한동훈이 김 부장님 공수처 처장하실래요? 차장하실래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나? 그렇게 물었고요. 자신이 공수처 차기 지휘부에 오를 것처럼 말한 적 있냐 얘기했더니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뭡니까? 자, 변호사님. 일단 공수처 구성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공수처는 부장검사가 4명 있습니다. 1, 2, 3, 4부장. 저기서 이대환 부장검사는 4부장 검사고요. 김선규가 1부장, 송창진이 2부장이에요. 근데 김선규, 송창진 1, 2부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공수처장하고 차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기 전에 윤석열이 이제 자기 사람을 공수처에 심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1, 2부장부터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 처장 차장이 임기가 다 하면은 이 사람들을 올리려고 처장. 아마도 그렇게 처음에 계획해서 보낸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알박기죠 일종의. 네. 그랬었는데 이제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뭔가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김선규, 송창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막 연루되고 하니까 아마 처장 차장으로 바로 올리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던 도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오동훈 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윤석열이 이제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동훈이 오기 전까지 상당히 시간이 길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처장 차장 퇴임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이 상당히 이게 최혜병 사건 초기에 몇 개월인데 이때 그러면 처장 차장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1부장이 처장 대행, 2부장이 차장 대행을 한 겁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네. 그 시기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그다음에 특검이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수사하라고 했대. 근데 그 와중에 한동훈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야. 맞아. 너 공수처 처장 할래 차장 할래? 대박이네 이거. 그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네, 문재인 정부 때 해놨던 처장 차장은 이제 나갈 거고 나갔고 그러면 김선규, 송창진 둘 남았는데 거기다 대고 한동훈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간에 뭐 하고 싶어? 이 사람도 이제 나갈 그렇지, 건데. 그 이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종편에서는 한동훈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뭘 이런 질문에 바로 비판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마지막에는 왜냐면 말하기 좋아하잖아 한동훈은. 또 이런 건 말 안 해. 좋아하잖아. 네. 자 실제로 이런 말을 했냐 안 했냐? 네. 이 자리를 약속했냐 안 했냐? 안 했냐. 수사를 무마하려고 이런 자리를 약속한 것이냐?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클로징 멘트로. 알겠어요. 점수 완료. 이거 들고 가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갈게요. 이제 저도 사실 저 사람들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 재판에 증인으로. 왜냐면 저도 공수처에 공익 제보를 해갖고 맞아요. 출석을 네. 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종호의 변호인이 저를 조사하고 맞습니다. 한 것들을 제가 그 증언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김선규, 송창진을 처음 봤어요. 봤는데 아주 김선규 쪽은 저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그냥 눈빛이 그래요? 예, 하면서 막 너 나 아냐 왜 나한테 이러냐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랬어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똑바로 했으면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고 반부패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일했으면 너가 그렇게 떠봤더니 윤석열 탄핵 안 당했을 수도 있다. 초창기에 이걸 또 내가 잘 잡아줬으면. 예, 근데 결국 당신들이 계속 봐주고 윤석열 은폐하고 하니까 급기야 뒤로 가가지고 특검까지 되고 계엄까지 하고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지금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지금 임성근처럼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잘 모셨네. 이 구조를 아니까 이해가 좀 잘 되네. 한동훈 좀 이거 지금 물론 서울시장 선거하느라 바쁘시겠지만 뭐 거기- 부산 북구갑도 좀 신경 써줘요. 북구갑은 진짜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초창기부터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윤석열 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이자 최측근으로서 공수처의 어떤 초기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관여 당연히 했겠죠. 네. 예, 그런 걸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 그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벌린 수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여를 했을 것인데 모든 걸 다 뒤에 빠져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부산 북갑에 가서 뭐 보수를 재건하느니 하면서 뭐 지금 정권을 욕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네. 여기서 좀 부산 시민들이 정말 현명하게 결국은 선택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시민 불편이 극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거에 지금 우리 교차로에서 이게 선거운동 하잖아요. 신호등을 보더니 하정 후보가 지금 보니까 저쪽은 많이 막히고 있고 이쪽은 계속 뚫리고 있어. 똑똑해. AI를 신호등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지. 하면은 이거
다 뚫리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현장에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제안을 하는 똑똑해.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필요한 게 그런 거를 해내는 후보냐 아니면 한동훈처럼 맨날 뭐 보수 재건이니 뭐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면서 왜 부산 북갑에 나왔는지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인가. 예. 그런데 너무 속상하게 정말 이상한 여론조사 나왔어. 우리가 이제 채널 A하고 한동훈하고 아주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 네. 우리가. 근데 그 채널 A 조사가 한동훈 1등한 게 나왔더만요. 나왔는데 다른 조사들도 저는 뭐 정당에서 이제 비공표 조사들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정우 한동훈이 거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고요. 사실이야.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럼 왜 한동훈이 최근에 이렇게 급상승했느냐?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나쁜 놈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윤 어게인 세력인데 그쪽에서 한동훈은 계속 두드러 패거든. 두드러 패니까 악의 추가 때 두드러 맞으니까 저 사람이 오히려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자. 그러면서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잘못된 포지셔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제 인물로 한동훈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두드러 패지.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한 100명씩 가서 막 시끄럽게 하지. 그러니까 하정우가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선거판에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구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국면이. 그래서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인물 대결로 하면 아무래도 한동훈이 범보수 쪽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 1위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인정하는 속에서 잘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전재수와 이재명과 커플링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 대결로만 하면 대선 후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전략을 좀 잘 세워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황태자인데 마치 희생자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그게 있단 난 말이야. 못 견디겠어요. 그게. 윤석열이랑 한 몸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아유. 이야기하듯이 대선 후보는 잘 안 죽거든요, 원래.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내려가는데 부산의 활동가들이 어디가 있냐면 전부 다 전재수 캠프로 가 있어요. 시장 캠프가 중요하니까. 그 전재수 후보는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전부 다 전재수 당선시키려고 활동가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지자들이 사실은 한동훈, 하정우 지역으로 가주합니다. 아니 그 민주당 씨, 네.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하정을 전격적으로 좀 지원해야 돼요. 일단 좋은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전재수 후보가 최근에 이 박형준 후보가 감동란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약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후보가 북구 갑에 가서 빨리 그 부산의 그 베테랑들의 그 전력들이 하정우 후보의 손을 좀 들고 다니면서 전폭적으로 가야 돼. 전폭적으로 도와야 되고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하정우 캠프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지하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방군데서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체증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서 이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조금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중앙당이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냐면 제가 캠프를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하정우 캠프. 후보, 네. 하정우 후보도 만나고 왔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 감독이 낙상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예. 중앙당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근데 하정우 후보 측에서도 왜 그걸 쟁점 안 시켰냐 물어봤더니 네거티브를 좀 안 하려고. 그게 네거티브 그러니까 아니야. 그 얘기를 캠프도 안 했지, 후보도 안 했지, 중앙당이나 부산시당에서도 강력하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언론이 또 보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화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었잖아요. 확성기 네, 사령. 네, 마이크. 이런 부분들도 후보 캠프에서 얘기 안 하지. 중앙당도 때리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중앙당의 스피커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변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너 아니야? 부분에서 대변인? 부대변인. 부대변인 저거. 그러니까 지금 고공전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허술해요. 솔직히. 뭐야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역구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전재수와 커플링이 중요한데 여론조사 네. 해보면 전재수 지지층이 한 15에서 20%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안 붙어요? 하정우를. 왜냐하면 원래 그 보수층인데 전재수 의원이 맞아요. 워낙 잘하다 보니까 네, 스킨십으로 다 끌어당긴 층이거든. 근데 하정우 후보는 최근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층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한동훈 쪽으로. 아이고. 그래서 하정우가 끌고 전재수가 민다. 북구 전성시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전재수가 딱 붙어야 하거든. 그 캠페인에 대해 좀 조언을 하고 왔는데 아무튼 좀 비상입니다. 솔직한 얘기. 비상이에요? 비상입니다.
냉철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가면 박민식 얼마 전에 삭발했잖아요. 맞아요. 단일화 안 해도 하정우 한동훈이 1대1 대결이 될 겁니다. 죽겠네, 그래서 진짜. 지금 총력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이번 주에는 저희가 하정우 후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한동훈을 때리는 것보다는 이제 뭐 주식 파킹이라든지 뭐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는데 조금 급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좀 기획을 해가지고 공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죽겠다, 전략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지금은 스윙보터 세력을 우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원래 집토끼들은 다 왔고 스윙보터 이쪽 찍을 수도 있고 저쪽 찍을 수도 있는. 근데 그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익 투표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식이 뜨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과세수 이야기가 나왔죠. 내년에 삼성, 뭐 SK 하이닉스 돈이 엄청나게 세금이 거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혹입니다. 내년이. 네.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후보들이 당선되는 데가 유리할 거 아닙니까? 뭐 지역 너무- 경제 너무 활성화. 당연하죠.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발이 안으로 그렇습니다. 굽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 그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팔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정권 심판을 걸고 있잖아. 오케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했으면 민주당 찍어달라. 못했으면 국민의힘 찍어라. 정면을 붙어줘야 돼. 근데 이거를 인물 대결로만 자꾸 가요. 후보자 중에 하정우냐 한동훈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재명이냐 한동훈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했으면 민주당 찍어줘라. 하정우 찍어줘라. 이렇게 가야 그렇지. 돼요. 그다음에 이익 투표 아까 그 부분을 극대화해야 돼.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줄 세력이 누구냐? 그렇죠. 집권 여당이잖아요. 지금 주식도 뜨고 있고. 좋네. 그다음에 아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기란 말이에요. 내년이. 좋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전략을 잘 가져가야 하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 이런 목소리를 빨리 나와서 좀 하셨어야지. 이제 하면 어떡해. 지금 한동훈이가 너무 치고 올라왔는데 어디 계셨어 혼자서. 우리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잖아. 아, 나 지금 눈물 날라고 하네, 진짜. 너무 속상해갖고. 네. 아니, 나는 이게 또 채널A라고 해갖고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이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현실입니다. 돌아버리겠네. 현실입니다. 아 근데 현실은 맞는데 근데 최소한도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보통의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20%가 넘거든요. 근데 이 응답률 10%예요, 10%. 그런 걸로 위안 삼지 마. 어허. 그리고 이제 선거 그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낫죠. 예방주사가 오케이. 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하정우 후보한테 매불쇼나 겸공에 나와서 스토리를 전파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스토리. 왜냐하면 AI 전문가만 알고 있지 이분이 흑수저 출신이에요. 나 잘 몰라, 솔직히.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장에서 자판하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하정우 수석이 또 의대 갈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초중고 다 수석을 했거든. 근데 공대를 갔단 말이야. 나름대로 이 스토리가 탄탄한데 이게 안 알려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매불쇼나 경공에 나와서 이렇게 한 30분씩 이야기하면 정부의 지지자들이 더 열광적으로 모일 텐데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2주 동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너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만 해야 한다. 밖에 인터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누군가 조언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그거 하셔야 정부의 지지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온다. 지역으로 자원봉사하러. 저 솔직히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엄청나게 정치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매불쇼에서 인터뷰하기 전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더라고. 해보니까 내가 전재수 얘기하면 내가 아주 돌아버려요. 너무 벅차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전재수를. 그럼요. 그러니까 내 멘트가 달라져. 그렇죠. 내가 뭐 전재수한테 뭐 얻을 게 있어서 인 게 아니라 그럼요. 내가 알게 되니까. 근데 솔직히 하정우 후보는 잘 내가 모르잖아요. 예. 하정우 후보를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AI 전문가로만 알고 있잖아요. 한동훈 씹는 것만 했지. 그러니까. 하정우 잘 몰라. 예.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여러 가지 그래요?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하시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